자,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자는 최슬리 투자자문의 금융교육생 박지원 프로이고요. 오늘 발표할 기업이 뭐죠?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네, 아주 좋은 회사죠. 네. 그러면 고려아연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프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기업 분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은 한 11조 가량 정도 되고 12% PR은 한 12배 정도 됩니다. 이제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본업인 원자재, 아연이나 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확보될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고려아연은 이제 아연이나 연을 재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재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금, 은, 구리 등의 부산물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부분에서 자회사는 재련 회사인 SMH, SMC,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등이 있고, 수출입업 회사인 설인상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연이나 연 시장 관련해서 점유율 쪽을 보시면 국내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우월적 위치에 있으며 관계사인 영풍과 함께 국내 시장 점유율 9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EM 세계 시장으로 보시면 전 세계 생산량 1위이며 점유율을 약 12%에서 10%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문을 보시면 크게 동박, 전구체를 이제 생산할 전망인데, 동박 쪽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자회사 K잼을 설립을 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구체 부문에서는 이제 21년도에 LG화학과 전구체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22년 상반기 내로 전구체 합작 법인을 설립을 구체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합작 법인은 이제 고려아연이 지분이 60%, LG화학이 40% 갖고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현재 본업인 원자재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은 아래가 수익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단어들부터 좀 설명을 해 보면은, 먼저 재련 수수료가 있습니다. TC로 줄여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재련 업체가 정광을 구매해서 그 고객사 수요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운반이나 재련 비용 명목으로 광산업체에서 이제 TC 수수료를 줍니다. 광산업체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감소하면 타격을 그대로, 수익 구조상 타격을 그대로 받지만, 재련업체는 재련 수수료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제 230에서 240달러 수준의 DC가 결정이 됐고, 작년보다 45%가 상승됐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련 수수료 관련해서 좀 광산이나 재련사 간 협상력에 의해서 이게 많이 결정이 되는데, 광산업체의 생산량이 이제 재련사 수요를 뛰어넘으면은 재련사의 협상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비싸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광산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TC가 더 싸집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흰 그래프가 이제 중국 쪽 이 아연 생산량 1등인데 이 중국 아연 생산량이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아연의 스팟 TC인데 얘네들이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협상력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재련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이제 벤치마크 TC랑 스팟 TC 이렇게 나뉘는데, 벤치마크 TC는 이제 매년 3, 4월에 결정되는 이제 1년 기준 계약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고, 스팟 TC는 이제 일회성 계약할 때 정해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TC는 이제 처음 그 수식이 아래 나와 있는데, 기본 수수료는 그 매년 이제 3, 4월에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연 가격이 뛰었다 하면은 그것에 좀 그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아니면 좀 가격이 내려갔다 하면은 거기에 좀 할인을 해서 TC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뛰거나 내릴 때 대체로 한 2, 30달러 수준에서 베이스 TC를 좀 이렇게
상회 하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수익 부문은 프리메탈인데 이제 통상적인 추출량을 넘어서 추출할 수 있는 잉여 아연연입니다. 이제 정광으로부터의 수요를 고려해서 제련업체는 정광에 대해 원가에 대해 할인된 가격 평균 한 85% 정도를 이제 광산업체에 지불하는데 제련업체가 만약 높은 제련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광산업체에서 받아온 정광이 좋은 퀄리티라면 잉여 금속이 추출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또 수익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수익 부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부산물 재련하면서 생긴 금, 은, 구리 등의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메탈 판매 시에 이제 LME 그 현재 시세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주로 수급 불균형이 좀 심화될 때 납품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맨 위쪽에 이제 수익 구조를 살펴보시면, 광산업체가 제련업체에게 이제 정광을 주고, 그다음에 제련업체는 이를 제련을 해서 금속을 주는데, 제련업체는 광산업체에서 이제 LME에다가 가격 금속 함유량을 곱한 값을 이제 주로 주고, 그다음에 매출단으로는 제련업체가 고객에게 주는 비용, 이것이 LME 가격에다가 가격 할증에다 부산물을 더한 값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재 부분에서 캐파를 살펴보시면, 먼저 캐펙스 투자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호주의 SMC 조업 한리아 프로젝트라고 연간 아연 생산량을 22만 톤에서 30만 톤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중 완료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캐파 능력으로는 3교대 풀 캐파로 가동 중에 있으며, 아연은 약 92만 톤 생산 가능하고 연은 43만 톤, 그 다음에 부산물 관련해서는 이제 금 12톤, 은 2,500톤, 구리 27,000톤이 평균적으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원자재 부문 매출 추정치를 짜봤는데, 그래서 캐파에다가 그 환율이랑 그다음 각 그 원자재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매출 전망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제 원자재 가격 그 전망치는 이제 각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그 전망치를 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의 평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전망치가 많이 안 나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가로 해가지고 매출단 이렇게 했고 전망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재 부문 매출 총이익 추정치를 계산해 봤는데, 원자재 부문 매출 총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 부문을 모두 다 합하면 나오는 값인데, 제련 수수료에 프리메탈, 부산물 프리미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자회사인 설인상사의 매출 총이익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련 수수료 쪽 수익을 보시면, 아연 쪽에서는 이제 벤치마크 TC가 올해 톤당 240달러로 결정이 됐고, 스팟 TC는 약 200달러 정도로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로 장기 계약이랑 일회성 계약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연 쪽은 2,535, 연도 똑같은 과정으로 연의 TC 수익은 559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메탈 쪽 수익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제련업체가 광산업체에게 약 80 원광에 대해서 85%를 지불하고 한 90% 정도를 이제 회수하기 때문에 톤당 한 204달러 정도의 프리메탈 아연 쪽 관련해서는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연 프리메탈 수익은 약 2,441억 원이 나오고 연은 609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관련해서는 이제 부산물 또한 좀 이 수익 비중이 꽤 커가지고, 이제 광산업체가 TC를 이제 그걸 그냥 떼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가격을 매기고 그 대신 TC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산물 관련해서는 TC가 정확하게 공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금이나 은은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10%가량 TC가 부여가 되고, 구리는 50%의 TC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출 총이익단을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그런 거 다 봤는데, 한 21년도부터 좀 많이들
그걸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8부터 2020까지 평균이 한 2천억 정도 돼가지고 프리미엄 단에서 한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치를 내놔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인상사 쪽 관련해서는 이제 고려아연의 자회사이고 이제 수출 입업, 위탁 매매, 중개무역 등등을 영위하고 있고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명품이나 아니면 비관계사의 수출업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이제 아연 가격의 추이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연 가격은 매출액은 일정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아연 가격보다는 이제 그 회사 기업만의 구조적 성장으로 매출이 늘어남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5년도까지 추정치를 짜봤을 때 매년 30% 성장을 가정한다고 하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 평균 4%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망치를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다음 장에 매출 총이익을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짜봤고 TC 수익이 한 3천억 원, 그 다음에 프리메탈이 한 2,800, 부산물이 한 5천억, 그 다음에 프리미엄 2천억, 설인상사가 한 1,100억 해가지고 TC나 프리메탈, 부산물, 그 다음 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좀 고른 비율로 수익 구조가 짜져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아연이나 연 가격에 많이 의존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오히려 금은 구리 가격도 좀 봐야 되고 TC 가격도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매출액 전에 짠 매출액 그다음 매출 총익 전망치 해가지고 이렇게 손익계산서 다 추합해가지고 계산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문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구체 부문인데 전에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작사인 에코프로EM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LG화학이랑 고려아연이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LG화학과 전구체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22년 상반기 내로 전구체 합작법인을 설립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초기 캐파는 2만 톤으로 뉴스플로우 살펴보시면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24년도부터 생산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전구체는 이제 2차전지 양극재 부품이며 양극재는 배터리의 2차전지의 원가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양극재 한 단위당 약 0.9단위 전구체가 필요하며 전구체는 양극재 내 원가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사 이제 설립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국내 양극재 생산량은 늘어나는 반면 이제 전구체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양극재 기업 전구체 국내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전구체 약 80%가 수입 비중이고 이제 수입의 90%는 80% 중에서 90%는 중국발인데 기술적으로는 국내와 수준이 비슷하지만 원가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있어 수입 전구체를 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에서는 왜 그러면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하냐 보시면 이제 미중 분쟁과 같은 이슈로 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려아연과 합작법인 설립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아연, 연에서 부산물 추출하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금속 추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타 기업 대비 좀 딸리지 않기 때문에 저런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사인 LG화학의 양극재 캐파 전망을 살펴보시면은 21년도 4만 톤에서 26년도 26만 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전구체의 부품인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전망을 보시면 21년도는 2만 톤, 22년도 5만 톤 해서 점점 10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황산 니켈은 이제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 그다음에 전구체는 합작법인 그다음에 양극재는 LG화학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LG 엔솔까지 좀 수직 계열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구체 부분 수익 추정치를 한번 짜봤는데 전구체 톤당 수익 가격이 한 14,000달러에서 1,500만 원 정도로 했고 전구체 기업의 이제 OP 마진은 한 5%에서 10% 가량 되기 때문에 하고 LG 화학의 캐파에 맞춰서 이제 LG 화학 양극재죠. 15%의 양극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캐파를 짜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영업이익률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올라오는 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2030년도까지 좀 대략적으로 짜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박 쪽입니다. 20년 3월에 이미 자회사인 K즘을 설립을 했고 약 1,6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로 한 1.3만 톤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올해 10월 가동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고객사 확보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5만 톤 이상 추가 증설 투자 진행할 계획이 있고 현재 전지박 시생산 그리고 고객사와 품질 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박 또한 이제 전구체와 마찬가지로 동박 제조 과정에서 요구된 전해 기술은 이제 고려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연의 습식 재련 공법과 유사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 기술 확보에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고 동박은 이제 구리 와이어를 황산에 녹여서 제조하는데 고려인 이미 부산물로 구리나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망치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영업이익률 동박 만 톤당 약 1,500억 정도 비용이 매출이 나오고 대부분의 동박 기업들의 OP 마진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력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원가 측면에서도 조금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OP 마진 최대치인 15%를 해서 이렇게 전망치를 짜봤습니다. 하고 캐파는 이제 고객사들 좀 좋아한다 해가지고 5만 톤 더 추가 증설할 것 같다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추정치를 짜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짜봤는데 원자재 부분에서는 피어를 이제 해외 기업인 글렌코어 그 아연이나 연 같은 은 이런 거 재련하는 기업인데 고려아연의 OP 마진 10%고 이제 거기서 가장 선두 기업이 있지만 글렌코어의 OP 마진 3%대에 불과하기도 하고 19년도에서 20년도 코로나 여파로 적자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24년도 PER에 글렌코어의 24년도 PER에 할증률 30% 부여해가지고 원자재 부분에서 시총이 한 10조 9천억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전구체 동박 부분에서는 이제 각각 E&D 일지 머티리얼즈의 24년도 PER을 부여해가지고 각각 한 2천억 5,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24년도 적정 주가는 한 11조 6,800억 원 이렇게 나오고 업사이드 룸은 한 7.8%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동관 우리 네. 박지원 프로 하동관 알죠? 네, 상현님이 많이 최성모 또 예, 많이 좋아하는 예. 집이고 숫자를 보니까 아까 그 지원 프로가 말씀하셨듯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예, 그 자체적으로 그 고려아연을 예전부터 봐온 경험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어디까지 좀 차 있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30% 계속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뭐가 찬 건지 이것도 좀 한번